내가 네가 그런 동생이야. 또박하고 부탁을 했어. 팬좀 줘. 저는 무함마드 알리입니다. 친구는 그것도 못해줘? 저는 산업의 총괄 1팀 서기관입니다. 저기 K 사진에 보이는 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이거 신청을 받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당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정숙하세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청중평가단 여러분들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대본에 참고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재판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가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참가자만 일어나면 됩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엄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9 가오 1917호 손해배상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무하마드 압둘살라와 피고 온강산업 대표 최수 이상호 씨 나오셨습니까? 원코 무함마드 압둘살라 출석했습니다. 피고 이상호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 최수연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 노성원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최승현 출석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 서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피고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고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 중 CNC 선반의 오작동으로 손목이 반쯤 잘려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은강산업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외국인임을 고려해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보상 일시금의 형태로 3억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셨는데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피고가 외국인인 무함마드 압둘알리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장에 알리의 피와 지문이 묻은 전기톱이 발견되었고 당시 생활고에 시달린 점을 보아 자살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 살라가 회사에 들어왔던 점을 보아 타살의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살 혹은 타살일 경우 회사가 지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압둘알리 형으로서 말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알리가 저한테 가족을 부양하며 열심히 일해주는데 제가 살랑 맞는 동생 알리를 죽인다뇨.
알리가 회사에 재직할 때 저에게 회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많이 말했었어요. 피고 측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반박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양측은 더 주장하실 것이 있나요?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알리 씨가 재직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했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 쟁점은 알리 씨의 사망 원인이 원고 측에 있는지 피고 측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원고는 동의합니다. 피고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정리한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장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증거 신청을 받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증거 신청하십시오. 은강산업의 노동 환경을 증명해줄 고용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와 은강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지를 증거 자료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던 알랑 쿠르바가 노동 비자의 만료로 한국에서 증언을 할 수 없고 서면 증언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5도 1712호 사건에 의하면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이 맺어진 국가의 경우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증인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의 사법공조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알랑 쿠르바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원고는 증인의 신청 절차와 귀국 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장기화하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악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서면 증언 채택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면 증언 채택을 기약합니다. 원고가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고 외국의 법원과 사법 공조를 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4일 뒤로 변론 기일을 변경하겠습니다. 이후 14일이 지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속개하겠습니다. 피고 측도 증거 신청해 주십시오. 고인 알리의 의료 차트와 원고 측이 주장한 CNC 선반이 사고 당시 작동 중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계 작동 내역을 증거로 신청하고 살라의 계좌 내역과 공장 출입 기록 CCTV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또한 당시 사망 선고를 내린 울산대학교 최수교 교수와 살라의 한국인 친구 최민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가 신청한 증거와 증인도 채택합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원고는 없습니다. 피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신청 절차를 마칩니다. 14일 뒤에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5월 7일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신문이 있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신문해 주십시오. 원고는 고인이 된 압둘 알리의 친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년 전 알리가 은강산업에 재직 당시 회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까? 네, 주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여기 시설이 별로다.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해준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은강산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직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근무 환경이 별로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은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증거로 채택한 고용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와 은강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를 토대로 은강산업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에서는 1등급과 5등급 사이 5등급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환경 면에서는 4등급을 받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감사팀은 은강산업을 노동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는 바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노동환경 면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을 받아 중소기업의 평균 7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원고 측은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는 재판장님, 이러한 것이라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현재 은강산업의 노동환경은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이 주장한 증거는 이번 달 초에 진행된 감사로, 과연 이번 달 초에 진행된 감사가 3년 전에도 똑같이 상황이 열악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는 경제 상황을 핑계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유린한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피고의 면책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번 달 초 진행된 감사 결과는 3년 전 알리가 사망한 이후에도 은강산업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증거 자료들은 은강산업이 알리 씨에게 인간적인 대우조차 해주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 원고 신문해 주십시오.
원고, 당시 압둘 알리와의 사이는 어떠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형제였어요. 2015년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퇴직당한 후 알리에게 얹혀 살면서도 도박으로 돈을 날린 사실이 있습니까? 네,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박으로 알리가 경찰 조사를 받은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보시다시피 도박으로 잃은 돈이 약 1억 원에 이르는데 이런 경제적 이유가 알리 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제 가족을 알리에게 부양한 것에 대해 많이 미안해요. 도박을 해 자주 다퉜지만 그게 알리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고 측은 알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사고 당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알리 보러 회사에 갔다가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알리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맞습니까? 네, 앞서 제출한 공장 입구 CCTV 내역을 보면 원고가 들어간 시간은 23시 4분, 원고가 나온 시간은 23시 21분, 112 신고 접수된 시간은 23시 34분입니다. 원고가 들어간 시간과 알리의 사망 추정 시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생을 죽이다니요. 대답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은 오직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성 주장을 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피고 측 주의하세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자살과 타살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소송 제기 원인입니다. 퇴직당한 후 일관되게 부족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원고는 동생 알리의 부통화보다는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재판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저 형으로서 죽은 동생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원고 가족의 계좌 내역입니다. 원고 가족은 알리가 죽은 후 사설보험사인 제철 화재에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료를 지난 8월 모두 소지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아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재판을 준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동생의 죽음이 너무나 슬퍼서 동생을 죽인 회사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변호사, 당신 가족이 죽어도 일할 거야. 지금 피고 측은 너무도 심한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자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고도 개인적인 발언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3년 전 원고는 알리가 죽은 후 여권, 통장, 면허증을 모두 재발급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알리가 죽은 후에 다시 재발급받은 것일까요? 원고는 과도한 통장 등의 경영 정리로 조세 탈루가 의심되어 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무조사표에 의하면 무하마드 압둘 살로가 과도한 통장 재발급과 과도한 여권 및 면허증 재발급으로 조세 회피 혹은 여권 혹은 외환 유출이 의심되어 본 세무조사를 실시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의 죽음을 금전적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피고 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 신문 하십시오. 피고, 사고 당시 피고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업무를 보던 중 공장에서 노동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리 씨에 대한 회사의 대우는 어땠습니까? 저희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사에 잘 정할 수 있도록 숙소와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알리 씨에게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었죠. 하지만 알리는 유독 회사에 잘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리 씨는 왜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까? 알리 씨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을 몰두하여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돈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았고 한 직원으로부터 알리가 우울증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하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끼던 직원이 그렇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듯 알리 씨는 돈이 매우 필요했고 몸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 씨가 죽었다는 것은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사망 선고를 내렸던 울산대학교 최수기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나와주세요. 이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9월 7일 증인 최수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변호사부터 증인 신문해 주십시오. 증인, 3년 전 증인의 직책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당시 저는 이 Professor of Surgery였고 알리스가 사망하던 그날 당직이었기 때문에 직접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unfortunately 이 미송되는 와중에 almost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시 환자는 앵클이 반쯤 브로큰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살로 추정된다는 컴퍼니의 말이 really 신빙성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전문의로서의 소견으로는 알리 씨의 죽음이 기계의 오작동이 아닌 자살 시도라고 보는 것입니까? Of course, 부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exact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환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 어떤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브로큰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머신의 오작동보다는 자살 등의 이기적인 죽음에 무게를 더 두었습니다. 알리 씨는 공장에서 업무 중 죽은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리 씨의 엑스레이 사진과 의료 차트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저기 엑스레이 사진에 보이는 캐피레이트에 금이 간 것으로 보아 뼈까지 브로큰될 만큼 딥하게 베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측에게 유족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증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증인과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이지 않습니까? 네, 포항제천 하이스쿨 15기로 동기입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고 이상훈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좀 비지해서 자주 미트하지 못했지만 가끔 만났습니다. 혹시 피고가 재판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진 않던가요? 무슨 그런 질문을 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변호사야? 피고 측 정숙하세요. 경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도 질문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단지 피고와 증인이 고등학교 동창이기에 지연을 통한 증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검사 결과가 아닌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단정짓기 어렵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증인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 피고 신문해 주십시오. 피고 은강산업에서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전 은강산업의 대표로 은강산업 경영의 총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 내에서 사고가 나거나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그건 피고의 책임이 맞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2010년대 초반, 약 2012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급격하게 올리셨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 대한민국 중공업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지불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회사의 업무가 주로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담당하는 일에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기계를 돌린다거나 공장 내 설비를 만드는 등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럼 피고, 자체 설문조사는 물론 전문기관에서 은강산업의 노동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계의 오작동이나 근무 중 사고는 많지 않았습니까? 감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 회사의 노동 환경은 어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 환경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중고회사와 비교했을 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번칙들이 있었죠. 알리 씨의 사망은 매우 유감이지만 저희가 앞서 제출한 공장 내역 기계 작동 기록에 따르면 당시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저희 회사의 노동 환경과는 관련 없는 알리 씨의 자살 혹은 타살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저희 회사에게 묻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리 씨의 사망 당시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시리아의 외교부, 법원과의 오랜 공조 끝에 증인 알란 쿠르바의 신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은강산업 총괄 1팀 서기관이었던 알란 쿠르바를 마지막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나와주세요. 이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손소 나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만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9월 7일 증인 알람 쿠르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증인 신문해 주십시오.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은 알리 씨와 같은 회사에 재직한 적이 있죠? 예,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은강산업에 재직하다가 노동 비자의 만료로 고향에 출국했어요. 재직 당시 은강산업에서의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재직 당시 총괄 1팀의 서기관으로서 직원들과 기계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직 당시 은강산업 모든 활동의 기록을 총괄했습니다. 그럼 알리 씨의 사망 당시 기계의 작동 기록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당시에 회사의 외압으로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 하급 직원들에게 CCTV 기록 삭제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 이상우 사장이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씩 찾아가 강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제요? 이거 발언 선고하세요. 그 강요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요즘 중공업이 안 좋은 거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건까지 터져서 회사까지 피해를 입으면 회사도 문을 닫고 너네도 다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다. CCTV를 포함한 모든 물증을 삭제해라. 우리 때문에 죽었든 아니든 노동부는 우리 탓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노동자들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훈 사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증인이 삭제하기 전 기계의 작동 기록은 무엇입니까? 사건 당일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CNC 선반이라는 기계가 사건 발생 추정 시간에 작동되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증인은 신빙성 없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알람 쿠르바는 사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지만 기계의 작동 기록을 삭제하기 전 미리 복사해 두었습니다. 당시 CNC 선반의 작동 기록과 녹취 파일을 증거 자료를 신청합니다.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리 죽었을 때 담당 서기관이 너야? 네. 요즘 회사 경기 안 좋은 거 알지? 네. 그 피해까지 우리가 감당하면 망해 임마. 우리 회사 망하면 너도 갈 데 없잖아. 처자식은 먹여서. 알리 죽었을 때 담당 서기관이 너야? 네. 요즘 회사 경기 안 좋은 거 알지? 네. 그 피해까지 우리가 감당하면 망해 임마. 우리 회사 망하면 너도 갈 데 없잖아. 처자식은 먹여서. 네, 드디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피고 은강산업과 대표 이상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고인은 업무 중 기계의 오작동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므로 원고는 유족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증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기계 작동 기록을 삭제하도록 알람 쿠르바에게 강요한 사실 인정합니다. 또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계 작동 기록을 삭제하도록 강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사해서 저희 회사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이것으로 죽었든 죽지 않았든 기계가 오작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희 회사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당시 CNC 선반이 작동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알리의 죽음이 기계의 오작동 때문인지
전기톱으로 인한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알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예, 맞아요. 회사 내부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기계 오작동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CCTV가 없고 따라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기에 회사 측의 잘못만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원고, 당시 정말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실을 스스로 밝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고 측은 강압에 의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원고 답변하세요. 숨겨진 진실을 밝혀줄 살라의 한국인 지구 최민준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증인 알람 크루바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증인 최민준 나와주세요.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며 만일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9월 7일 증인 최민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살라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살라가 처음 울산대에 교환학생을 왔을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아마 유일한 살라의 한국인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3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살라의 행동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알리가 죽고 살라는 사람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연락을 했을 때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이 되게 커서 기억을 못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살라는 적어도 제가 아는 살라는 도박에 좀 빠지긴 했지만 착하고 자상하고 자신감이 되게 넘치던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저 살라는 제가 알던 살라는 다르게 우울증에 걸린 것 마냥 우울했다가 화를 내고 욕을 해요. 자신감도 없고요. 저는 지금 친구 한 명을 잃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살라와 본인만이 아는 비밀 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소개팅을 한번 시켰는데 그게 어딘지 기억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울산대학 카페 아니었나? 증인, 그 소개팅을 해준 장소가 어디죠? 저 사실 그런 걸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네, 이처럼 원고는 그 사건 이후 계속해서 이상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출한 세무조사표를 봤을 때 원고의 행동이 의심되어 더 조사한 결과 1년 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의 억측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각합니다. 피고 진행하세요. 다친 후 수혈을 받기 위해 혈액형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라의 원래 혈액형 O형과는 다르게 B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혈액형 검사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수십 년 살다가 갑자기 혈액형이 원래 알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흔치는 않지만 희귀하게 존재합니다. 본 혈액형 검사만으로 원고의 존재를 의심해도 안 됩니다. 마침 저기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이 의문을 해결할 결정적인 증거가 방금 나왔습니다. 저희는 증거를 찾던 중 3년 전 살라의 세무조사표, 최민준 증인의 증언, 그리고 혈액형 검사지를 토대로 살라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어 고인에 대한 친자 확인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신청합니다. 사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증거를 채택합니다. 안 됩니다.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증거 자료라고 생각되어 증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라 아들과 고인에 대한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 99.99997%로 즉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당시의 정체를 밝히세요. 살라인 재판은 무함마드 압둘알리 씨 이상입니다.
원고 측 증인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최후 변론을 하기 앞서 원고와 상의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잠시 10분 일정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최민주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 신문과 자료 제출이 끝났습니다. 이제 최후 변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피고 측부터 최후 변론해 주십시오. 지난 2012년 은강산업은 대한민국 중공업 위기에 의해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은강산업의 노동 환경과 관련 교육이 매우 열악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또 기계 작동 내역을 삭제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 앞으로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을 드리며 서서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함마드 압둘 알리의 범행을 밝힐 수사가 시급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최후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최후 변론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후 변론 대신에 원고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원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일단 저는 무함마드 압둘 알리가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형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고 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국에서 고등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해 어렵게 중소기업에 취직한 반면에 형은 한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죠. 그렇게 힘들게 살던 와중에 형은 구조조정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도박에 빠지고 저희 집안은 시리아 내전으로 망해서 가족들이 살아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3년 전 은강산업에서 일을 하는데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다며 더 많은 돈을 저에게 요구했고, 그러다가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제가 형을 밀쳐서 형의 손목이 돌아가던 CNC 선반에 끼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신고도 못하고 있었는데 형이 죽었다고 하면 보험금도 못 받게 되고 제가 살인자가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생각에 형의 옷을 입고 형인 척 살았습니다. 저도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수였지만 제가 한 일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체원을 해선 안됩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도 모두 다 같은 인간입니다. 공장에 들어올 때 CCTV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취급 안 해주는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서 형인 척 보험금을 쓰며 살았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이상으로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9 가업 1917호 손해배상 사건의 변론을 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후 상대를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양쪽에 배심한던 분들은 1분간 마지막 협의를 거쳐 각각 대표 한 분을 선정, 즉 3명당 한 분을 뽑아 총 2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B그룹부터 배심원단 대표는 일어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 30초 이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B그룹 배심원단 발언 정리가 안 됐으면 발언 정리가 된 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리가 보험금을 전부 소진하고 그 돈을 소진하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태도는 정말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 지원금으로 3억을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피고가 기록 삭제, 그리고 강요, 물증 삭제,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환경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고, 민법 750조 1항의 이거에서 그 당시 근무했던 근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A그룹의 배심원 대표분은 일어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이 재판 중에서 나온 많은 증거들을 조합해 볼 때 이 은강산업은 평소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고인이 무함마드 압둘 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제 간의 싸움 중 분쟁에 의해서 과실로 인한 사망일 뿐입니다. 따라서 금전적 목적으로 접근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배심원단의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배심원단의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건 브리핑을 통해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트잇 사람 받고 싶다 팀의 서기 역할을 맡은 조연아입니다. 간략하게 인물 관계도와 사건의 전말 그리고 인권과 관련하여 저희 주제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물 관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은 3년 전 은강산업에서 발생한 무함마드 압둘 알리 사망 사건을 중심 소재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은강산업의 대표인 이상우 사장은 이 사건에서의 피고로 울산대 교수인 최수교 교수와 포항제철고등학교 동기로 피고 측에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였습니다. 은강산업의 서기관을 맡은 알랑 푸르반은 무함마드 압둘 알리의 동료로 회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피고의 거짓 진술을 밝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비자가 완료되어 본국인 시리아에 돌아갔으나 우리나라의 법원과 시리아 측 법원과의 사법 공조를 통하여 그를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압둘 살라는 무함마드 압둘 알리의 쌍둥이 형이고 최민준과는 울산대학교 동기로 현재까지 친구로 지내는 사이입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인 무함마드 압둘 알리, 그는 자신의 동생인 알리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며 재판을 소송을 걸었으나 사실 3년 전 그날 부각과 술에 쩔어 살던 압둘 살라는 동생인 압둘 알리의 회사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형이 그러한 행동에 지친 알리는 형을 밀치는데 때마침 돌아가고 있던 CNC 선반에 그의 손목이 끼어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당황한 알리는 살라와 옷을 바꿔 입은 뒤 살라인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리는 지문과 비밀번호 등의 변경을 위해 통장, 여권, 면허증 등을 모두 재발급받습니다. 그래하여 혈액형 검사 결과 또한 B형이 아닌 O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 행세를 살아갔으나 살라와 똑같은 도박에 빠져버린 알리는 돈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은강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유족 보상금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모의 재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시리를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시리야, 이번이 뭐야? 네, 이렇듯 인권이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다루었고, 이는 무함마드 압둘 알리의 마지막 연설 부분으로 대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사람답고 싶다도 이러한 저희의 의도를 대표합니다. 저희는 이 모의 재판을 통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인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재판의 마무리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재판이 재개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엄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지금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9 가합 1917호 손해배상 재판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우선 청구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압둘 알리 씨가 은강산업에 재직 당시 지속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였다는 점,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은강산업 측이 CNC 선반에 대한 관리 부실과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부실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며 그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함마드 압둘 알리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로 피고 은강산업 측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계약을 맺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은강산업 측은 회사가 알리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면 원고 측은 회사가 인간적인 대우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 결과 은강산업의 설문조사는 알리 씨에 대한 원고 측의 대우와 노동환경이 열악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CNC 선반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객관적 증거를 없애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사실은 증인 알라프루바의 증언으로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고는 CNC 선반의 작동 사실이 회사에 끼칠 피해를 우려해 삭제를 강요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달라진 살라의 행동을 주장하던 최민준 증언은 구체적이지 않나 피고 측의 세무조사표, 혈액형 검사지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통해 고인이 알리가 아닌 무함마드 압둘 살라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압둘 알리 씨는 쌍둥이 형인 압둘 살라 씨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고 압둘 살라의 피고는 시리아의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하지도 않은 채 실제 업무에 투입하였으며 은강산업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업무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피고가 책임을 따르기에 원고 무함마드 압둘 알리 씨와 피고 이상호 씨에게 아래와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70%는 원고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진수 톡톡 재판부, 갬성 톡톡 원고 측, 간지 톡톡 피고 측, 귀염 톡톡 증인들, 상품 덕덕 서기 이상으로 사람 닦고 싶다.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